20대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전국이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주 의사를 밝혀왔던 안철수 후보가 오늘 새벽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자, 이로써 김동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힘을 실어줬던 이재명 후보의 이 반윤연대 다소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보수의 한 축인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공화당 대표인 조원진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엿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어서 이렇게 또 대화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겠고요. 예, 이 참 그동안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자, 어제 갑자기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단일화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한테 미안하지만은 네. 벌써 선거 시작 전에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 같다. 음. 그런 입장을 제가 분명히 밝혔고요. 네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음. 결국은 뭐 안철수 후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 거고, 김동연 후보는 아무튼 뭐 처음이니까 네. 자기의 입장을 좀 밝히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동연 후보는 관료로서의 한계고, 네네.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네. 근데 아무튼 합당까지 이제 하겠다니까, 뭐 이제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는 안철수 후보가 갔던 여러 당들이 음. 뭐 없어지는 과정이 계속 생기는 것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 정체성이라는 게 네. 이념이, 이게 중도라는 이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선거 그렇습니다. 때마다 양쪽에서 좌우로부터 협공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한 정당이 대한민국 양당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그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네. 어떻게든 이제 계속 당원이 늘어나고, 우리 음. 당이 그 선관위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의 당원이 한 20배, 심상정 그 정의당의 당원이 한 6배 되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두 후보가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공화당이 지금 그 정도로 세가 많이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제가 말하는 것은 뭐 허위사실은 선거 위반되니까 네네네. 선관위의 공식 집계가 그렇습니다. 네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명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하시긴. 자유롭죠. 네네. 왜냐하면은 자유롭다. 그 국민의힘이 선거 때마다 자꾸 좌로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은 없어진 것 같고, 우리 음. 공화당 말고는 네. 국민의힘은 중도 정당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좌파, 정의동은 뭐 좌파, 뭐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그려질 것 같아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자꾸 좌로 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좌로 많이 갔죠. 아하. 보수도 내려놓겠다 얘기하고, 뭐 네네네.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알겠습니다. 5.18 정신 개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좌로 가는 성향들이 있다. 네네. 뭐 중도를 찾으려고 자꾸 좌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보수 정당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좀 한심하죠. 네. 정통 보수 전당인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일화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예. 무조건적인 단일화, 조건 없는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네.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막적으로 합당의 상황이 되면은 사실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사실 이게 합당이 아니고 연대의 구도로 계속 갈 경우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 지방선거 때 뭘 주고받는다, 이게 필요한데 네. 이게 합당하겠다 했기 때문에 음. 조건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하. 합당하기 전에는 조건이 걸어야 되잖아요. 뭐도 걸고 뭐도 걸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선거 끝나면 합당 절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합당 들어가면은 한 당이기 때문에 뭐 걸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음. 당에서 그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합당 정당에. 네. 그런 입장에서는 뭐 조금은 국민의당은 편해진 거죠.
뭐 이거 조건 저거 조건 걸고 윤석열도 이 조건 저거 조건 걸기보다는 윤 후보 입장에서도 그냥 합당 절차를 밟으면 된다.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합당을 위한 뭐 어떤 이면 합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권 잡으면은 네. 아무튼 뭐 총리나 뭐 이런 부분, 네. 그다음에 공동정부라는 게 합당하면 공동정부가 아니잖아요. 단일 정당이니까. 네. 거기에서는 그 룰에 따라서 뭐 지분들을 조금 나누겠죠. 그거는 이제 합당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큰 의미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명분이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이 보수의 한 축인 우리 공화당과의 연대, 조원진 후보님과의 단일화 여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십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제가 국민의힘 쪽에 요청을 한 게 네. 저는 뭐 뭘 지분 이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 두 번째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민주당과 야합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대로 뭐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해서 그 민주통합정부 만드는 거 안 된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달라 사족 없이. 뭐 그거는 사과.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의 일반 생각이에요. 네네. 우리가 뭐 지분을 요구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기 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정식 공문으로 네네. 보내서 그러면은 그 단일화를 위한 공개 토론을 하자. 네.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아무런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러게요. 저하고 전화 통화를 오래 했어요. 아, 오래 하셨습니까? 문자가 2번 들어오고. 아하. 그런데 뭐 그래 얘기합니다. 뭐 솔직히 국민통합정부를 하고 싶은데 네네.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건 뭐 말이 안 된다. 네.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아무튼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정책이나 뭐 이념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거는 선거만을 위한 그러한 민주통합정부 혹은 정책연대는 불가능하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정책연대까지 거절했고요. 네네. 지금 사자 정당 후보들의 정책 그 토론을 보니까 네.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을 하자. 네네. 정책 부분만 가지고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양자 토론은 미국 방식으로 질문지 없이 원고 없이 2시간 반 하자. 2시간 정도.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동의를 했어요. 네. 토론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물론 이제 사자 토론이 이제 끝났으니까 연락이 주겠죠. 그거는 네. 그 연대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좌측의 어떤 사안에 대한 정책의 생각, 네. 오른쪽에 이 사안에 대한 정책의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정책의 품위도 좀 높여보자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 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조은진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 간의 전화 통화, 문자 주고받기 뭐 이런 것은 대선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뭐 보기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손해 안 봤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네.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알겠습니다. 후보는 적극적으로 네네.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렇네요. 자, 이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열린공감 TV가 오늘 윤석열 후보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버리는 카드였다.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포괄적 뇌물죄로 엮었어야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한 내용들이 녹취가 그대로 방송이 됐는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부분도 있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경남 통영에서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경남투에서 그 녹취록을 영상 녹취록을 다 틀었어요. 네. 유세장에서요? 유세장에서 다. 아하.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역자는 네. 그 표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예. 두 번째는 최순실하고 분리시키려 하다가 네. 이제 보수 권력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뇌물죄로 엮으면은 뇌물죄로 엮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못 가진다는 표현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케미르 재단, 네. 케미르 재단에 뇌물을 받았다. 케미르 재단은 사실은 증거 채택도 안 됐거든요, 이번에 네. 법원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케미르 재단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죠, 경악을. 음흠. 이게 아마 여파가 네. 이게 뭐 일파만파로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내일부터 호남 지역이 지난 월요일부터 호남 지역 결집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호남이 결집하면은 서울도 결집을 하거든요. 호남 분들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좌측은 결집하는 상태가 가는데 네. 오른쪽에 영남은 지금 결집이 느슨하단 말이에요. 음흠. 그런데다가 이런 녹취 파일이 그것도 윤석열 진짜 목소리로 나왔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뇌물로 역자는 표현에서는 야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그냥 틀었어요. 아하. 이제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 예, 그게 시점이 네. 본인이 특검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네네.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쭉 가는 겁니다. 네. 그 시점에서 지금의 여권 인사들하고 그런 걸 통해서 5단계를 뛴 거잖아요. 네. 검찰이 5단계를 뛰어 검찰총장이 돼서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권력 지향을 위해서 뭐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엮는다 하는 표현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또 내용들이 목소리 그대로 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제 대선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후보님에 대한 어떤 지지 표명에 대한 것이건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입장이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대통령께 진짜 장문의 편지를 드렸어요. 네네. 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이번에는 메시지를 안 내시는 게 좋겠다. 아하. 그다음에 선거 끝난 이후에 이 사저로 가시는 게 좋겠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달성군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네.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회복 네. 이것을 중점으로 두지 대통령께 뭐 우리가 뭘 얻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하. 그냥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저렇게 고생하고 아픈 몸으로 나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안 내고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겠지만은 네. 뭐 저는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자,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인 조원진 후보 오늘 지금 평화방송하고 전화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완주 문제 물으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끝까지 완주 갑니다. 예. 끝까지 완주하실 예정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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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조원진 후보 끝까지 완주하신다는 얘기 엿새 남은 대선 전국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